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제가 갑자기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 감기 때문에 지금 병원을 갔다 와서 이제 그 유튜브를 켰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사상 최대 검은 월요일, 코스피 지수가 288까지 떨어졌었나요? 네,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점심 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288, 274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어, 핵심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을 제거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쿠팡 이사인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달러가 급반등하고 어, 금은 가격이 폭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더군다나 원인은 뭐 특별하게 무슨 그 길게 갈 것인지는 잘 모르는데 지명받은 그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그간 거론된 후보자들 중에서 금리 인하에 가장 신중한 데다가 그 평소에 양적 완화를 돈풀기에 부정적 견해자로다가 알려지면서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증시가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기술들이 폭락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급락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악재로 생각해서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뭐 엄청난 뭐 잘못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는데 너무 과도한 반응이 아닌가. 그동안에 시장이 너무 올라간 거에 대한 차익 실현. 거기다가 플러스 누가 달라붙었죠. 공매도 세력이 때는 이때다 그래서 많이 때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폭락의 원인이 어, 그나마 시장이 그렇게 뭐죠? 너무 급등 나간 데서 차익 실현 플러스 공매도 세력이 기회가 왔다 생각해서 엄청나게 때렸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거는 지식이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충격을 줬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죠. 또 이 국내 강세장의 동력이 결국 이익 모멘텀과 그다음에 낮은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패닉에 동참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지금 투자 종합을 보니까 외인들이 2조 7천억을 팔다 종가에 가서 좀 들어 올렸고요. 개인들이 그 많은 것을 다 4조 5천억을 사들면서 참 거꾸로 가죠. 그동안에 매일 팔던 개인들이 아마 반대 매매의 두려움 때문에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다음에 연준 금융투자가 연일 그저 2조 원대 매수하다가 처음으로 코스닥은 2조 원대 매수다. 코스닥도 3,800을 팔았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계속해서 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추세를 보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또 한번 자세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케빈 워시의 그 검은 월요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건 뭐 저는 일시적 패닉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면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미국 통화 정책에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마 연준 회장 케빈 워시가 그런데 끊임없이 그 제롬 파월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 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을 지명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의외로 케빈 워시를 그건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겁니다. 긴축을 하는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그간의 트럼프 정부가 해왔던 그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그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래서 전 좀 어이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좀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따라서 아마 조만간 또 잠재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가장 이제 공매도 순위가 1등인 종목들을 한번 같이 몇 개월의 차를 한번 볼까요? 지금 최근이라고 한 1개월 정도의 공매도가 가장 왕성했던 종목들 그것들이 지금 이제 대충 보면 한원시스템, 대우건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뭐 단골 손님이고요. 미래에셋증권,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상환을 계속해왔던 종목들을 보면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급반등하면서 대차 일부를 보면 에코프로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환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공매도 세력들이 돈을 많이 잃기 때문에 상환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계속 감소하면서 100만 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지금 엄청나게 그 공매도가 많았었는데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있다가 오늘 또 공매도를 그동안에 갖고 있던 지금 그죠? 상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별 공매도를 보면 현대차가 오늘 1,400억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미반도체가 오늘 10% 이상 빠졌죠. 그래서 200억, 300억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이랬던데 1,000억을 때려버렸죠. 그죠? 이렇게 이제 공매도 세력이 잘 걸렸다 그러면서 11.33 빠졌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엄청난 일을 벌렸고요. 자, 에코프로는 상환하고 있다 그랬죠.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보면서 상환하고 있다. 이 400억 때렸습니다. 자, 이게 언제였었냐면 에코프로가 여기서부터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두 개국에서 공매도를 했다고 여기서 신고를 5.05%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바람에 못했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다 또 올라가면서 아마 상환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오늘 또 많이 나간 것이 뭐 LG 디스플레이는 원래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흑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잘 안 합니다. 오늘도 뭐 이제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오늘은요. 어쨌든 공매도 세력이 늘상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나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도 마찬가지고요. 그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거기에 많이 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산에너빌 여기도 지금 600억 정도, 640억, 645억 정도 공매도를 때렸죠. 이런 것에 주가를 크게 떨어졌다.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공매도 세력이 이때다 기회를 잡고서 엄청나게 많이 때리는 이런 상황. 삼성중공업도 아마 단골 손님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280억, 2억 이 정도로 그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기회가 쉽지 않죠. 그죠? 주식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개인들이 신용이 지금 얼마냐면 30조가 넘었거든요. 신용 차트 어디 갔죠? 잠깐만요. 안 보이네. 어, 신용이 신용을 얼로 갖고 있다가 갖다 넣어놨죠. 신용 규모. 이게 왜 저대로 했죠? 이게 왜 권리가 있냐 너? 잠깐 조정을 좀 해놓을까요?
신용 신용 규모가 어제로 도망갔어. 자, 지금 코스피 전체가 신용 규모가 지금 코스피 잔고가 이 19조, 그 다음에 코스닥 10조, 29조, 그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게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5,000포인트, 5,200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신용이 많아지면 가장 그 개인들의 반대 매매, 그래서 반대 매매가 위험스러운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이 가고 있죠. 신용 이거 차입 거래고 신용 차트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걸더라도 저는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신용 거는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신용을 사서 돈을 갖다가 빌려서 주식 투자한다. 나쁘다고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여기 돈 플러스 공부라거든요.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신용을 걸어다가 그죠? 급등주를 매수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급등주. 돈을 벌기 위해서 급등주를 매수하다가 이것이 부실하면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계속 노숙자 쉼터로 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는데요. 신용을 여러분이 걸었다 그러면 바로 반드시 주도주 위주로 사야 돼요. 빨리 먹으려고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주도주 위주로 사고, 신용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산의 그저 자산의 50% 정도까지만 하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주도주를 샀다면. 그런데 문제는 부실 종목을 샀거나 그저 급등 종목을 샀다가 꼬꾸라지게 되면 그다 풀 베팅하다가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용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하고 싶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신용을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용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이해했을 때 주도주 위주로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신용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지, 아직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부실중도 급등주 이런 걸 만지다가 신용으로 사가지고 그렇게 되면 진짜 깡통으로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대 매매 공포가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신용을 너무 많이 써서 진짜 풀베팅을 했다고 그러면 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공포를 가져왔죠. 그래서 반대 매매를 면하기 위해서 또 물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이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또 돈을 입금시키고 또 물타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죽습니다. 주식은 언제 해야 돈을 번다?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해야 돈을 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죠? 여기다 자꾸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이겨내기 쉽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거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일이고요.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시장이 급락했을 때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 조정 들어오는 겁니다. 신고가를 내면 조정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거 신고가를 해서 조정 들어오는 거 당연한 건데요.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이런 조정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돈을 뺏어갔는데 지금 문제는 뭐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아마 캐비너 씨가 이끄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을 유발했으나 과도한 우려는 점차 아마 잦아들 것이다.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주요국 증시 가운데 ROE 대비 주가 순자산 비율이 아직도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지금 PBR이 지난번에 최고가 갔을 때가 한 160 정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1.6 정도 갔으니까 아직 미국은 2.6이 넘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상승선은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고 그랬죠. 미국 시장이 지금 S&P 500 지수를 보면 한 30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보면 잠깐 볼까요? S&P 500 지수가 4월 8일이 이제 바닥이었으니까 그때부터 계산해보면 이게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조정받았는데요. S&P 500 지수 조정했어도 지금 이게 39포인트 올랐는데요. 우리 시장은 얼마 올랐죠? 우리 시장은 4월 8일 기준으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는 115.79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 과도한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조정이다. 그죠? 상승했으면 조정가. 시장의 시세의 원리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신고가려면 조정, 신고가려면 조정, 신고가려면 조정, 신고가려면 조정. 이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시세의 원리다. 이걸 뭐 이해를 하면 그 당연한 조정을 가야 되는 거구나. 제가도 아마 그저 금요일 날 유튜브에서 아마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따뜻할 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식경원에서 연결의 나팔 소리에 그죠? 전쟁의 공포, 그죠? 대포 소리에 매수하고 바이올린 소리에 매도하라. 그죠? 너도 나도 다 매수하고 증권 계좌가 지금 몇 개냐 하면요. 현재 지난해 말이 증권 계좌 수가 얼마냐면 9,829만 1,148개라고 그래요. 1,148개.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계좌 수가 1억 2,045개. 그 얼마 또 늘은 거죠?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9,829만 개였었는데 1억 2,041개. 저는 증권 계좌가 2개가 뿐이 없는데 뭐 4-5개씩 있는 것이 기본이라는 게 우리 지금 아마 주식 투자자가 5,200만 인구 중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2천만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몇 배인가요? 5배를 갖다는 그래서 최소한 5개의 계좌는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저는 2개뿐이 없는데 이랬을 때는 증권 계좌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제가 밥 먹다가 우리 친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옆에 있던 사장님이 나만 지금 포모 현상이라 하죠. 나만 왕따 된 것 같아요. 주식을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까요? 자꾸 물어보셔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주식하면 또 깡통 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냥 저기 음식을 날리면서도 제 옆에 와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그런 적이 불과 2주 정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마 벌었네 이렇게 보니까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올인하다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그죠? 뭘 알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이해가 안 됐을 때 이럴 때 너도 나도 또 투매 현상이 벌리면 결국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좋은 기업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그 시장이 왔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좀 아팠죠. 워시 쇼크의 블랙 먼데이 5,000피를 깨트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정부에서는 뭐 코스닥은 3,000포인트 간다. 또 여기는 뭐 6,000포인트 간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연기금이라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 그 발표한 걸 보면 연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0.5포인트 올리고 해외 주식은 1.7%를 내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별 현황을 보면 연기금이 무슨 짓을 벌리냐면 코스닥은 좀 샀지만 코스피는 연일 지금 한 달 내내 팔았습니다. 한 달 내내 팔았습니다. 오늘도 팔았죠. 아침에 사는 척하다가 뒤에서는 팔아버리고.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좀 샀죠. 코스닥은 좀 샀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기금의 행동을 좀 앞하고 뒤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좋은 주식을 사갖고 어떻게 들고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내가 좋은 주식 갖고 있다면 너무나 그런 그 일시적인 악재에 모든 걸 갖다가 매도해서 수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행동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좋은 일은 좋은 주식은 우리 편이다. 그걸 믿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